이렇게. 저기 그 수업하는 거는 밴드에 다 영상 올려놓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한 번 더 참고해봐도 괜찮아요. 그냥 뭐 넘겨서 보면 금방금방 나가니까. 저기 뭐 기출문제만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만 똑같이 그냥 들어가 있는데 뭐 일단 요거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뭐 수원, 수투, 뭐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선택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고3 학생 기준으로 내가 완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기출문제들을 전부 분석을 하는 거야.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의 주소가 어딘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수투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지금 연속을 얘기하는 거구나. 연속 중에서도 어떤 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나타내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문제를 딱 보면은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가 키포인트냐?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이 빵 나오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문제를 보고도 그냥 핵심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되냐면은 이런 문제 수준이 그 여지까지 나왔던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들 중에서도 일단 3점짜리는 뭐 쉬우니까 그냥 뭐 라이트선 정도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4점짜리 중에서도 이제 킬러가 아닌 비킬러 문제 수준에서는 일단 확실하게 다 돼야 돼요. 그게 보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나오면서 머릿속에서 풀이의 흐름이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건 외우는 거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는 지금 어떤 로드맵이 나오는구나. 이게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보일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보통 한 몇 번 정도 완성해주면 되냐면은 기출문제집 모여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기출문제집이 모여도 상관없는데 보통 한 4회독 정도 하면은 기본적으로 딱 보면 보이네. 좀 이런 게 좀 나와요. 한 4회독 정도.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 다르냐면은 그 한 문제를 되게 깊이 있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꼼꼼하게 아예 그냥 뿌리까지 보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답 나오면 땡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뭐 해설지 한번 봤는데 이해됐어. 그럼 그냥 넘어가는 친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깊이 있게 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번 정도 보거나 보통 한 3번 정도 되면은 좀 깊이 있게 본 친구들이 한 2, 3회독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대충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5회독 많게는 6회독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6회독을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대충 보면 진짜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4회독 정도는 좀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럼 4번만 딱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괜찮죠? 그냥 딱 보고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한 번을 보더라도 좀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을 보더라도. 그게 내가 여기서 처음에 비킬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비킬러를 얘기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이걸 먼저 잡는 걸 먼저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어디까지냐면은 요건 좀 많이 센데 30번급 있죠. 30번급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돼야 돼요. 30번급 제외하고 나머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30번급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너무 조잡한 문제들 아니고 30번급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머릿속에서 흐름은 딱 보이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끝나. 이렇게 접근하면 끝나. 그치만 계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딱 그 정도까지. 내가 계산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가는 거였어. 정도까지 기억이 나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기억이 난다라는 게 외워서 나온 게 아니고 왜 그런지까지 당위성이 다 부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출 분석의 완료라고 보면 돼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딜 들어가냐? 기출문제가 전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뭐 소위 말하면 사설들에서 만드는 그 엔제들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는 거야. 이 엔제를 풀면서 이제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로 이제 실전 연습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기출 분석이 내가 얘기한 정도 수준이 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할게.
고3 현역생들 중에서 되는 친구들이 5%도 안 돼요. 진짜로. 진짜로 안 됩니다. 고3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까지 들어갈 여유도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기출분석만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냐? 기출분석만 완벽하게 했다. 그것도 뭐 30번급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한 정도다. 그 잘하면 1등급 나와요. 그것만 해도. 그리고 그게 안 나오더라도 기출분석이 완료되면은 보통 한 2등급 정도는 나옵니다. 3등급 이하는 뭐냐? 기출분석이 덜 끝난 거예요. 아니면 뭐 실수를 했거나 당일날 컨디션 때문에. 근데 재수생들 보잖아요. 막상 보면 재수생들 되게 다 잘하는 것 같죠? 재수생들 거의 뭐 있는 재종반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웃긴 게 뭐냐면은 3월 모의고사 딱 봤을 때는 1등급 나오더니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지? 내려갈 수가 있나? 실력이 오히려 올라갈 텐데 왜 내려가지? 왜 그러냐면은 3월 모의고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3월 모의고사는 누구만 점수 채점이 들어가냐면은 이거는 고3들만 들어가요. 왜냐면 재수생들이 못 봐요.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같이 점수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보는 이 3월 모의고사 커트라인이 되게 낮게 나와요.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낮게 나오는데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시간 재서 똑같이 봐요. 근데 그때 나온 자기 점수를 갖다가 인터넷에 쳐서 이제 커트라인 비교해보면 나 1등급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좀 더 높아진 상태에서 그냥 커트라인은 이걸로만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6월 평가원 들어가면은 재수생도 같이 응시를 해요. 그러니까 고3들도 이때 되면서 등급컷이 내려가는데 등급컷이 아니고 내 등급이 내려가는데 그 재수생도 내려가요.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다가 이제 막판에 한 9월 모의고사 딱 보고 나면은 그때쯤부터 이제 위기감이 들기 시작해요. 이것만 계속 풀다가 오히려 정리가 더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기출도 안 되는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재종반에서는 기출문제집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거기도 이유는 있겠죠. 뭐 이게 좋은 거 아는데도 당연히 좋은 거 더 알겠죠. 근데 아는데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재수생들 중에서는 이제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에 얘네가 이미 다 끝나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게 끝나 있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것만 계속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럼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을 이유가. 당연히 어려운 걸로 좀 들어가야겠죠. 걔네들이 못 푸는 걸로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안 나와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왜 100점이 나오면 그 모의고사를 안 사요. 그 모의고사를. 그래서 진짜로 좀 조잡한 문제들까지 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종반 친구니까 딱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재수생들 중에서도 상위 10% 이내에 있는 친구들만이 굉장히 큰 효율을 갖고 다른 친구들은 좀 아쉽지만 별로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실제로 매년 어떠냐면은 매년 제자들 중에서 이제 재종반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자기는 스카이 아니면 자기는 안 된다 이런 친구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번에도 지금 수능 딱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재수하겠다고 지금 온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한 번 더 하겠다고. 근데 최종 합격을 하나를 했어요. 서강대. 붙었는데 자기는 한 번 더 해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서울대밖에 안 보는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기출 분석이 안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지금 계속 또 풀고 있어요. 기출 문제만.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출 문제는 진짜로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거의 분석이 들어가줘야 돼요. 미안, 뻘소리가 좀 길었지? 한 명이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지? 이런.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의 집은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딴 데서도 비슷한 문제들은 다 있죠. 문제는 다 있는데 유형 분류치기가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엄청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 베이스로 그 단원 계보들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만 내 입맛대로 진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솔직히 뭐 자의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뭐 마더톤 가지고 수업할 때, 무슨 뭐 마플 쏘는 기술 총정리 같은 걸로 수업할 때 해보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꼭, 마음에 안 드는 게 꼭 하나씩 튀어나와요. 진짜로.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게 좀 튀어나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오래 걸리면서 만든 거라서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얘는 그래도 내 입맛에 딱 맞지. 내가 만든 거니까. 아무튼 좀 그렇기는 합니다. 유형 분류 체계가 내 마음에 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특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기본 개념, 완전히 이건 근간으로 잡아야 되는 개념들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의 극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극한 값이에요. 극한 값에 관련된 거.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갈 때 뭐 특정 값으로 가건 아니면 무한대로 가건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 제외하고 일단 특정 값인 경우만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요런 극한 값을 만약에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얘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가야 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이게 우극한 정확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인 뭐 3으로 가는 극한 아니면 뭐 4로 가는 극한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극한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건 지금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데 그 값이 지금 어디가 가까운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은 x축 상에서 3에 가장 가까운 걸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없이 가까운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까운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의로 놓고 본다면은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고요. 원칙상으로 정의는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3에 거의 가장 가까운 거예요. 더없이 가까운 거예요. 더없이 가까운 거.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선은 점의 연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칙상 수학의 정의에서는 선은 점의 연속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평이상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 안에는 점들이 만약에 있다고 칠게요. 더없이 확대를 해서 그냥 점이 보이는 수준까지 나왔다고 칠게요.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확대해도 점 안 나옵니다. 그렇죠? 현미경 들고 본다고 해도 이 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점이 있는 지경까지 확대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는 좀 점의 논리를 많이 쓰니까 가정에서 놓고 본다면은 딱 여기가 3이라고 칠게요. 그럼 3에 가장 가까운 걸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어디예요? 점을 확대해서 봤다 그러면은 오른쪽 점하고 왼쪽 점이겠죠. 약간 좀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점을 편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보다 조금 더 큰 점이에요. 괜찮죠? 3보다 조금 더 큰 점. 그 왼쪽 점은 뭐라 그러냐? 3보다 조금 작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표현을 하긴 할게요.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아니 3은 아닌 거죠? 3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거니까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쵸? 그러면은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로 가면 솔직히 정확하게 왼쪽 지점에서 함수값과 오른쪽 지점의 함수값이 완벽하게 똑같나요? 안 똑같아요. 그죠? 안 똑같죠? 안 똑같은데 그냥 얘가 만약에 3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무슨 뭐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한다면은 3의 왼쪽 집어넣은 3-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4보다 아주 조금 작을 거예요. 이건 지금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래쪽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른쪽 지점값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4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값을 일단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리미트 x가 3- 갈 때 fx. 자,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 얘는 원칙상으로는 4보다 조금 더 커요. 얘도 4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지만 정의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특정이 지금 안 되죠. 이런 4+라는 개념이 우리가 솔직히 와닿는 게 없어요. 이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점 하나 차이에 가까운 점? 사실 점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점 하나 차이 정도의 큰 거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아예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무시하자. 그 플러스를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4에 한없이 가깝잖아. 어차피 얼마나 가까운지도 보이지도 않잖아. 그래서 그냥 4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간주를 합니다. 수렴값으로. 그죠?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로 보는 거야. 4로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원래 4가 아니잖아요. 4가 아닌데 4로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들을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로 다 처리하는 거야. 하자가 있으니까. 괜찮죠? 엄밀하게 따지면 4가 아니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4가 아니니까 4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봐도 돼요. 근데 안 보면은 극한 자체가 시작을 못 하고요. 미분 자체가 시작을 못 해요. 적분 자체도 시작을 못 해요. 이게 모든 미적분의 근간이에요. 괜찮죠? 그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4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극한값을 가지고 답에다가 4 플러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거 오답으로 그냥 칩니다. 왜냐면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4로 그냥 본다라는 거. 얘도 그냥 4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따져서 보는구나. 왜냐면은 가장 가까운 걸 골라달라 그랬는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거의 동급이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가 다 엄청 친해. 엄마 아빠가 다 친한데 엄마는 하래요. 아빠는 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오케이 이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 둘이 같은 값을 가져야지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을 그냥 4라고 그냥 쓰고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는 극한값을 본다. 특정 값으로 볼 때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경우에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볼게요. 여기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런 우극한 좌극한 개념 보지 않아요. 왜냐면 영원히 뻗어만 가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는 나는 또 둘을 나눠서 봅니다. 자, 뭐랑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0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냥 원래 수렴이면 그냥 수렴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굳이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얘는 딱 정수값 0으로 아예 딱 나온 경우라, 두 번째는 0은 0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따지면 0은 아닌 애들. 그렇죠? 0이 하나씩 가깝지만 0은 아닌 애들. 이렇게 둘로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정수값 0으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3으로 가까이 간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수 0으로 나오려면 어떠냐? 우극한도 정수 0 나와야 되고요. 좌극한도 정수값 0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수함수밖에 안 돼요. 상수함수밖에. 괜찮죠? 그래서 얘는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해요. 진짜 희박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인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3에서 우극한과 좌극한 놓고 보면은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극한은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보는 것뿐. 자, 그럼 요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정수값 0이면은 이 정수값 0이 무한대일 수 있어도 얘는 그냥 빵이에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아예 무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걸 무 한 번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0 플러스라고 할게요. 뭐 수렴값은 정수 0이긴 하겠지만 수렴값은 정수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에는 티끌이라도 있죠. 티끌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게 무한대게 있으면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뭐 우주도 먼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티끌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먼지로 끝날 수도 있어요. 무한대게인데. 그리고 티끌이 무한대게 있어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얘랑 구분이 좀 돼요. 정수형과 극한의 형은.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또 둘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의미의 발산. 작은 의미의 발산은 발산 자체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라서 영원히 뻗어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작은 의미의 발산은 원래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개밖에 안 써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어떠냐면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발산으로 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원래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다 발산은 아니에요. 원래 발산은 요거니까. 근데 넓게 이렇게 그냥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다 발산으로 봅니다. 그럼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뭐 여기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 적당하게 보기 좋은 거니까, 그렇죠. 사인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 최대최소가 존재하겠죠. 근데 어차피 x 무한대로 보낸다 그래도 어때요? 수렴 안 하죠. 수렴 안 하고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진동한다. 그래서 진동의 원은 이제 사인 같은 그래프 때문에 등장한 건데, 편의상 어떠냐? 그냥 우극한 정확한 같지 않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나는 그냥 진동이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괜찮죠? 이거는 분류체계가 딱히 없어서 그래요. 우극한 정확한 다른 거에 관련된 거 넓게 그냥 진동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에는 극한의 성질이에요. 극한의 성질. 자, 극한의 성질, 이것도 다 어차피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극한의 성질은 맨 처음에 전제부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개의 이상의 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각각 존재해요. 존재한다라는 거는 수렴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한정에서만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합의 극한값, 그렇죠. 합의 극한값, 요거는 지금 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렇죠. 기본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 다시 한번 수렴하면, 두 개가 각각 수렴하면 극한은 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당연하지가 않아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장 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 곱하기 x-3분의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요게 만약에 fx고 요게 만약에 gx라고 할게요. 얘는 0으로 가죠. 얘는 무한대로 가요. 괜찮나요? 플러스, 뭐 우극한이면 플러스 무한대,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따로 계산해야지. 이렇게 찢는 순간 문제가 뭐가 돼요? 얘는 정수형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얘는 분모가 정수형이 되는 거라서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따로 계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극한 보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분배하지 말아야 된다. 다 무슨 논리 때문에 그래요? 전개가 아니다. 이거 극한값 못 구하잖아요. 정의가 안 되는 게 돼버리니까. 그죠? 분모가 0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예 그냥 따로 계산 못하게 막아놓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애프터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상 이런 건 저희가 가능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희가 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정말로 정수형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0이 한없이 그냥 가까운 것 뿐이에요. 0이 가까운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따로 계산해버리면 얘는 분모가 정수 0이 돼버리는 거야. 그 수렴값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런 다 애프터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뺄셈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곱셈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고. gx라고 쓸게요. 그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얘는 분모 분자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딱 어느 경우만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모가 0인 경우는 안 돼요. 이 분모가 0인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렴하고 수렴하는 애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차피 따로 계산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수렴 할 때만 딱 분모가 0인 경우만 안 됩니다. 그죠? 분모가 0이면 아까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돼요. 괜찮죠? 자, 이걸로 장난 많이 칩니다. 장난 많이 쳐요. 연속함수 나누기 연속함수인데 불연속이 만들어지는 케이스, 얘밖에 없어요.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누는데 불연속되는 거 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알았어. 좀 지루하니까 세 번째 거는 원래 좀 길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거, 이거는 일단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필요하면 이따가 설명 좀 할게요. 꼴에 관련된 건데, 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우리가 극한 문제가 나왔다. 극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3을 좋아하지? 극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딱 보면은 일단 약분부터 하죠. 근데 그렇게 약분부터 하는 거는 조금 아쉽고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부터 하는 게 좋아요. 꼴부터 보는 거. x에다 3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0 나오죠. 분자도 x에다 3 집어넣으면 0 나오죠. 0분의 0 꼴이네. 그리고 그 0분의 0 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약분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 문제가 너무 봤기 때문에 외워진 거라 이 틀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완전 좀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꼴에 관련된 거. 극한은 항상 1순위로 보는 게 뭐부터 보는 거다? 꼴부터 보는 거야. 꼴부터 보는 거. 일단 보내보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왜 이렇게 3을 좋아하지? 응.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부러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게. 자, 이거 퀴즈.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일부러 간단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도 이상하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까 하다가 생각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도 일단은 시작이 괜찮을 것 같아서 무너진 것 같은데. 알았어. 잠깐만요. 사실 안 구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맞네. 0 플러스 맞아. 근데 좀 이상하겠네. 0 플러스 1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치. 0 플러스 나오네. 응. 그러면 6 플러스고 이거는 그러면 무한대잖아요. 응. 이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곱하기 6 플러스 본래 0 플러스인가? 그러면 0 플러스 이거분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이거 아니죠? 왜냐면은 얘는 사실 0으로 가죠. 응?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 응. 무한대 곱하기. 네. 알 수 없는데. 그치.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꼴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지. 계산을 플러스 해보면은 분의 1은 무한대고 0 플러스는 무한대분의 1이 아니에요? 맞아. 그거 맞아. 이걸 이렇게 본 거구나. 그거 맞아요. 1분은 무한대니까. 무한대 약분 안 돼. 그래요? 무한대는 약분이 안 돼요. 무한대는 x제곱의 무한대랑 x 무한대랑 타의 차이가 있으니까. 미안해, 내가 너무 말이 많았지?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금 요게 답이 잘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죠? 하고는 있긴 하네요. 이렇게. 자, 얘는 일단 꼴부터 놓고 본다면은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얘는 0으로 가요. 그쵸? 그래서 얘는 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가까이 가니까 6분의 1 빼기 6분의 1이에요. 꼴만 놓고 보면은 0분의 1 곱하기 얘는 0이에요. 그쵸? 뭐 얘를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물론 얘가 3 플러스일 때만 무한대고 3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0분의 0꼴로 보는 게 좋습니다. 0분의 0꼴로.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의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실제로 꼴만 가지고 판단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칙연산에 관련된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네 가지밖에. 그래서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냐? 얘는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해서 약분 처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 게 또 있습니다.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 거. 0분의 0꼴 자체가 미분계수 정의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장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fx로 잡으면은 얘는 f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 빼기 f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이거 f'3으로 쓰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미분해서 그냥 3 집어넣은 걸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미분하면은 f'x는 2x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그냥 6으로 나오더라. 실제로 약분해봐도 6이에요. 괜찮죠? 이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원칙이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약분해서 처리하는 거 밖에 없어요. 근데 미분계수 정의 자체가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보니까 얘가 허용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상은 인수분해 약분이지만 얘까지도 확장 적용해줘야 된다는 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꼴을 구하라.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걸 구하라 그러면은 얘 때문에 우리가 극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게 미분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얘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부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0분의 0꼴이야. 뭐 물론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얘는 0분의 0꼴 전부 다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가능합니다. 전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x가 3으로 갈 때 분모가 0인 건 이미 인수가 있어요. 괜찮죠? x가 3으로 갈 때 인수는 x-3밖에 없습니다. 그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자가 어떤 거예요? 얘가 어차피 분자로 올라가요. 괜찮죠? 여기에 지금 x-3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6분의 이 안에 무조건 x-3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있어요. 0으로 가니까. 그렇죠? 0으로 가니까 무조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수꼴 같은 경우에는 연산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요거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가 분수가 여러 개 있어요. 뭐 a분의 b, c분의 d,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다. 곱셈, 나눗셈은 오히려 더 쉬워요. 뭐 유리식이건 유리수건. 얘는 약분밖에 없죠. 할 게 약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서로 뭐 a분의 b 곱하기 뭐 c분의 d 있다. 그냥 약분 최대로 하고 없으면 그냥 곱하면 돼요. 괜찮죠? 그냥 기본적이네요. 덧셈 뺄셈. 얘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할 거는 통분밖에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통분밖에 없어요. 통분. 괜찮나요? 유일하게 통분입니다. 단 통분의 역연산, 통분의 반대 과정, 부분 분수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통분의 일종이에요. 통분의 역연산, 반대 연산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거 할 게 뭐밖에 없다 그랬죠? 통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통분한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분의 3 빼기 2 곱하기 3분의 2. 그럼 2 곱하기 3분의 3 빼기 2네. 그렇죠?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은 이렇게 찢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가는 게 통분이고요. 오는 게 부분 분수예요. 분모를 인수마다 찢어낼 수 있다. 그죠? 그게 부분 분수.
그러다 보니까 얘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ab분의 b-a잖아요. 그걸 양변에 그냥 b-a로 나눈 거예요. 그냥 b-a로 양변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요게 그냥 부분분수 공식이죠.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통분의 반대 연산일 뿐이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A, B 인수마다 그냥 같이 져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아우, 지금 할 게 통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통분을 해주면 6x 플러스 3 분의 6 올라가고요. 얘는 빼기 x 플러스 3 빼주는 걸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6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괜찮죠?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무조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서 본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 분의 6x 플러스 3 이게 분자의 분모고 x 마이너스 3이 분자의 또 하나 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이 무조건 약분이 돼줘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렇죠? x가 3에 가깝든 말든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그냥 약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똑같은 거라서 약분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거라서 대충 같은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약분해 놓고 나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6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제 분모만 놓고 보면은 6 곱하기 3 더하기 3, 6 곱하기 6, 36. 수렴하네? 분자는 아예 그냥 상관없이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러면 수렴분의 수렴이구나. 이런 건 리미트를 분배해서 따로 계산해도 되는구나.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그렇죠? 이런 건 따로 계산해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6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6분의 1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뭐 단순한데도 조금 많이 어렵긴 합니다. 얘가 대표적인 0분의 1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그렇죠?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만약에 이 0이 무한대분의 1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계산을 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무한대가 만약에 0분의 1꼴이었으면 얘는 0분의 0꼴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0 곱하기 무한대는 자체적인 풀이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분수꼴로 처리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풀거나 이걸로 풀거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는 아예 그냥 문제로 조금 설명하면서 갈게요. 아무래도 좀 너무 말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좀 갑시다. 좀 더 보충해서 설명 더 할게요.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설명할 게 워낙에 좀 많아가지고 더 떠들고 싶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너무 길면은 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 정도로만 하고 보충 좀 이따 더 써놓을게요. 자, 그럼 유형 1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극한값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 구하는 거. 당연히 정확한 우극한 이용해서 그냥 들어가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직접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봅시다. 4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4번 한 번만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다 맞았네요. 그렇죠? 지금 따로 계산 가능한 애들은 따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의 우극한 값을 구하는 거라서 나는 앞으로 편의상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f에다가 1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할 겁니다. 1 플러스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점의 논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도 안 쓸 겁니다.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아니,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그죠?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왜 오류가 있다 그랬죠? 내가 사용하는 점의 논리는 확대 끝이 있을 때 점들이 보인다면 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점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씁니다. 근데 나는 그걸 갖다 쓰는 이유.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해요. 그렇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랑 비슷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실 미적분학 수학자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어떤 개념으로 만드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실수 체계잖아요. 그거 말고 초실수 체계라고 해가지고 막 숫자를 막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몰라. 원래는 1에 바로 오른쪽 점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수학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데 초실수 체계에서는 그런 점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함수값,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보통 해석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들 공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이제 표준적인 해석학인데 이런 거를 이제 비표준 해석학의 일종으로 해서 초실수 체계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학자들이 인정을 받게끔 막 억지로 새로운 초실수 체계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해석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는 나랑 지금 방금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적분을 그러니까 나같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왜냐면 학자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수학자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설명 용도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대 끝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1의 바로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얘는 더없이 가까운 거예요. 더없이 가까우니까 사실 2보다 조금 작은 지점일 뿐 2에 한없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2 마이너스기는 한데 얘는 수렴값을 우리는 이거 쓰면 안 되고요. 그죠? 수렴값은 그냥 2라고 그냥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얘는 0 마이너스에서 1을 뺀 거고요. 얘는 f에다가 0 마이너스 집어넣은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겠고 f 0 마이너스. 뭐 물론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합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고 f 0 마이너스 0의 자극한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 자, 그럼 얘는 어때요? 분자가 정확하게 4예요. 정확하게 4.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4입니다. 그렇죠? 분모는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운 수일 뿐이지만 분자는 정확하게 그냥 딱 4예요. 그렇죠? 그 미세한 차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그냥 6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다 맞았습니다. 답은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2도 한 번만 좀 가볼까 했는데 고민되네. 7번 하나만 직접 가봅시다. 7번 하나만. 그 답 나왔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고3 때는 사실 기출문제, 웬만한 기출문제들은 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분석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웃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답 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fx가 0으로 간다. 좌극한 우극한 낮다줘야 되니까 0의 좌극한, 그쵸? 어차피 마이너스 1, 우극한도 마이너스 1.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극한도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죠? 우극한도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커요. 그 다음에 좌극한도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큽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더 커요. 그렇지만 수렴값이 마이너스 1, 수렴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1에서의 극한을 얘기하는 건데 뭐야? 얘 지금 1에서 극한값이 없잖아. 그렇죠? 1에서의 극한값이 없어요. 얘도 1에서의 극한값이 없어요. 야, 그럼 얘는 따로 계산 안 돼요. 그렇죠? 따로 계산 안 되지만 하나로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로 봐서 우극한. 그렇죠? 여기서는 1 플러스를 안 집어넣을 거예요. 1 플러스를. 1 플러스 집어넣을까? 1 플러스는 돼도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으로 나눠서 봅시다.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플러스 gx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f의 우극한, g의 우극한, 각각 다 수렴하네요. 그죠? 우극한만 놓고 봤을 때는 수렴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의상 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로 계산하는 걸 그냥 이렇게 쓸게요. 따로 계산하는 거를. G1 플러스.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그러면 F 1의 우극한이면은 1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1 마이너스로 가겠고 G의 1 플러스면은 0보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얘는 0 플러스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는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땐 이게 맞는데 만약에 서술형이나 논술형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감점 세게 먹습니다. 왜냐면 정의 위배예요. 정의 위배. 괜찮죠? 항상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써놓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1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1. 얘는 0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0. 그래서 쓰는 건 요것만 써야 된다. 여기서. 이 중간까지 이만큼 쓰면 안 돼요. 이건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1의 좌극한. 1보다 조금, 0보다 조금 작네요. 0보다 작지만 0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0,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 더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쓰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똑같네요.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이거는 fx도 좌우대칭 우함수, gx도 좌우대칭 우함수. 그렇죠? 우함수기 때문에 1로 극한 보내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1로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함수라서. 아니, 왜 굳이 1로 바꾸냐? 마이너스 1로 봐도 되는데 1을 위해서 했으니까. 1을 위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극한과 좌극한으로 구분해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우극한이 1, 우극한 0, 그죠? 1 곱하기 0이니까 빵으로 나오겠고, 얘는 좌극한이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 나오겠죠? 둘이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게 맞고, 니은은 지금 1과 마이너스 1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유형 2번으로 좀 가볼게요.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치환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치환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합성함수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합성함수인 경우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x-3 오른쪽으로 3만큼 평이동해도 어차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다 합성함수예요. 이 안쪽에 있는 게 x가 아니면 무조건 다 합성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gxa인 새로운 함수로 놓고 오면 이게 그냥 합성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합성함수 값을 얼마 나오는지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얘는 함수값이 g값보다는 f값이에요. f값이 최종 함수값이기 때문에 f가 4가 나오는 값부터 찾는 게 중요해요. 그 말 자체는 g는 그냥 통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g 자체를 통으로 생각하고 f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합성함수는 치환 처리해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실제로 90% 이상의 문제가 치환 처리로 들어가요. 치환이 아닌 문제풀이는 어떤 거냐? 얘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구할 때 이때만 치환 쓰면 안 돼요. 이때만.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 같은 거 할 때도 가끔 뭐 그렇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원인입니다. 얘를 찾아야 되는 경우에 한정에서는 안 써요.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 자체가 미적분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은 그냥 합성함수를 치환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미적분 선택자들만 치환이 아닌 경우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자, 그래서 얘는 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아니다 8번 같은 경우에 한 문제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프는 일단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fx는 요거는 수렴값 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아무래도 조금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아니 뭐 물론 너무 쉬운 문제니까 이 정도 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는 x보다는 x-1이 좀 헷갈리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게 다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x-를 t로 치환해서 들어간다면 얘는 x가 1 플러스로 갈 때 t는 0 플러스로 갈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리미트 t는 0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왜? 얘를 t로 바꿨으니까. 한마디로 얘는 그냥 0에 우극한 묻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치환 안 하고도 바로 볼 수 있다면 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1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렴한다면 1 플러스로 생각해도 되죠. 1 플러스에서 1 뺀 거야. 만약에 1 플러스에서 1을 빼는 게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 플러스는 편의상 1.1 정도로 생각을 해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겠죠. 1.00000000001 이렇게 될 텐데 그냥 편의상 1.1 정도로 생각해 놓으면은 그럼 0.1이네. 그럼 0 플러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같은 논리가 됩니다. 같은 논리인데 얘는 좀 직관적으로 빨리 보는 거. 그럼 매번 언제나 이렇게 치환하면서 문제 풀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통으로 보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렇죠? 통으로 보는 게 목적이라서 치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죠? 미안해. 그래프는 그냥 보고 할게요. 자,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의 극한인데 마이너스 1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그냥 1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1로 나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0의 우극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0보다 조금 더 크지만 얘는 0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에다가 0 더했으니까 답은 그냥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치환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헷갈리면 중간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괜찮으면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표현이 좀 오류가 나는데. 자신 있게 내가 만들었다고 해놓고서는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잠깐만. 자, 문제를 다시 쓸게요. 0 플러스 fx 플러스 이거 내가 바꾼 줄 알았는데 안 바꿨나 봐.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그 옛날 교육과정 09년도 개정 이전에 문제에서는 어땠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우극한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썼냐 2 플러스 0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2에다가 엄청 작은 걸 더했다 이런 개념으로 2 플러스 0이라고 썼어요. 예전에는 이게 우극한 얘기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게 빠졌어요. 왜냐면 이게 0 플러스 0이라는 개념을 쓴 것 자체가 얘가 엄청 작은 값을 더했다. 이게 편의상 우리가 무한대라는 표현 쓰잖아요. 무한소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무한소. 엄청 작은 거. 그 무한소를 편의상 그냥 0 정도로 봤어요. 0 플러스에 해당하는 0 정도로 봤는데 문제는 미적분이 점점 발전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런 무한소 자체가 정의가 될 수가 없다. 실수책에선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플러스 0이라는 개념은 현재 미적분학 책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수학 발전하면서 그냥 없어진 겁니다. 네, 미안해. 남아있죠? 미안해. 이게 왜 여기 남아있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답들이 나왔는데 조금 아쉽죠? 자, 원래 풀이 방법대로 한번 볼게요. 원래는 치환 논리대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요거를 일단 t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걸 정리한다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요걸 t로 잡았으니까 이제 ft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t가 가야 돼요. t가 가야 되니까 t가 얼마로 가는지 봐야 되는데 x가 0보다 조금 더 클 때는 f값이 얼마로 가냐? 0 플러스인 지점에서 함수 값이니까 3보다 조금 작아요. 괜찮죠? 다시 한번 중간에 생각해야 될 게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 그럼 t가 얼마로 가느냐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 fx가 얼마로 가느냐 이 값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f의 0의 우극한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3 마이너스네. 3이라고 쓰면은 안 되기는 합니다. 3이 원래 맞기는 한데 여기서는 사실 극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극한이 통째로 극한만 한번 보는 거지 안쪽만 극한값 구해내가지고 그 f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전체 극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지금 f가 3에서의 좌극한 물어보는 거 아니냐. 좌극한 물어보니까 얘는 그냥 정확하게 3이에요. 그렇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3입니다. 상수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함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fx를 똑같이 그냥 k 같은 걸로 치환해서 본다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f k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k가 얼마로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k 값이 얼마로 가는지 봅시다. 그러면 2 플러스로 갈 때 fx가 얼마로 가는지 보는 거랑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2의 우극한 또 정확하게 3인 상태예요. 그렇죠? 얘는 아예 정확하게 3이네. 그렇죠? 정확하게 3이네? 이거 극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F3이네. 극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3 나오는 거라서. 괜찮죠? 자, 그럼 F 딱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2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답이 지금 어디 갔냐? 5가 돼요. 그렇죠? 5번. 괜찮죠? 이게 실수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극한인지 아닌지 좀 구분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풀어야 되냐? 아니, 우리가 지금 통으로 보는 치환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극한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논리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 모든 논리는 치환으로 처리해서 보잖아요. 다 깔끔하게 떨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나 이거 극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치환해요. 다 돼요. 진짜로. 다 끝나요. 치환이 최고예요. 복잡하다. 치환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근데 치환은 통으로 보는 게 목적인 거예요. 통으로 보는 거. 통으로 본다라는 말 자체가 치환한다라는 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치환해서 일일이 보는 거 솔직히 겨우 이거 지금 3점짜리인데 3점 아닌가? 3점짜리인데 이런 걸 언제까지 이렇게 치환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분 컷 하면서 그냥 무조건 맞아야 돼요. 실수조차 용납이 안 되는 문제야.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쓰고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평소에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나는 완벽하게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빨리 풀 거야.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얘 어차피 다 수렴하니까 나는 그냥 여기다가 FF 0 플러스라고 할 거야.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전 논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표현이 허용이 돼요. 왜냐면 0 플러스라는 점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안 생기죠? 왜? 문제가 생겼으면은 수학자들 간에 초실수 체계까지 만들면서 막 설전을 벌일 이유가 없겠죠. 문제가 생기면. 안 생기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주장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자, 그럼 F0 플러스 요것만 생각해보면, 그쵸? 얘는 0의 우극한, 3-네. 그럼 이걸 가지고 F3-로 보면 돼요. 그쵸? 그럼 F3의 정확한 애가 그냥 3이네. 이건 정확하게 3이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빨리 끝난다.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요거 통째로 넣고 본다면 FF2 플러스로 써주고, F2 플러스가 수렴을 하잖아요. 2 플러스가 딱 3으로 수렴하죠. 얘는 그냥 정확하게 3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럼 F3이니까 그냥 2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쵸. 1분 컷. 괜찮죠? 1분 컷. 자, 그러면은 미안.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유형 2번까지만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13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일당으로 나와요. 일단은 끝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아 너무 적어? 그거 샀는데 12초. 아 근데 이게 그러면 일당으로 해서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이 안에서 거의 다 끝나. 여기 어려운 거 있어요? 이런 것 스텝으로 나눠놨어. 스텝이 3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텝이 여기가 중틀러 정가까지만 나온 거예요? 아니 다 들어가 있어. 스텝 4가 좀 많이 어려운 거. 요거는 조금 많이 어려운 거. 스텝을 보면은 딱 보일 거야. 어려운 게 딱히 없어요. 함수의 극한 쪽에서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좀 같이 볼게요. 이 왼쪽 거 하나만 같이 봅시다. 요것만. 자, 문제는 뭐냐면 t가 무한대로 가요. 아우, 이게 합성함수예요. 괜찮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t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t가 아니라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게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k로 치환해도 되고 알파로 치환해도 되고 해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치환해서 본다 그러면은 아, 얘는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알파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t가 가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알파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알파가 얼마로 가는지를 다시 찾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부록으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알파는 그럼 어떻게 되게 되냐?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알파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뭐야?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 1.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수렴값이 1은 맞는데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예요. 왜냐면 극한은 얘만 극한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통째로 극한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 자체 수렴값을 갖다가 그냥 써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수렴값을. 얘는 어디로 가는지 그 경향을 봐야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프로 들어가는 방법. 자, 그래서 알파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들어가요?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친다면은? 자, 우리가 기본형 자체는 어떠냐면은 x분의 k로 써요. 근데 좀 더 바뀌면은 일반형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일반형으로 들어가는데 일반형을 알고 싶진 않아요. 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는 표준형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표준형으로. 뭐야, 여기 계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분자로 올렸다고 칩시다. 분자로 올렸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A가 점근선, B가 점근선이야. 왜냐면 X가 A가 절대 안 들어가요. A가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A인 상태에서 점근선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K가 0인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K가 0이면 이건 그냥 상수함수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K가 0이 아니면 Y는 절대 B가 안 나와요. 괜찮네? Y는 절대 B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B가 또 점근선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서 K가 양수인 경우가 1, 4, 5면 3, 4, 5면 방향으로 그려지고 K가 음수인 경우가 2, 4, 5면 4, 4, 5면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거 나 좀 헷갈리는데? 그럼 그냥 아무거나 x에다가 0 같은 거 집어넣어서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찾으면 돼요. 그럼 딱 점이 찍히는 순간 아, 얘는 이쪽 방향이 있구나 라는 게 보일 거예요. 모르겠으면 점 몇 개 찍어보면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몫을 빼서 나가야 돼요. 그럼 t 플러스 1 빼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나머지 남고 그다음에 몫이 그냥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사실 안 그려도 되는데 일단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t 알파 그래프에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일단 점근선이 나오겠고요. 1에서 점근선이 나오겠죠.
나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t에다 그냥 빵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빵 집어넣어도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괜찮죠? 그럼 0, 마이너스 1 지나가네. 그럼 어딘지 딱 보이죠? 이쪽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분자가 무수니까 2, 4오면 4, 4오면 방향 쪽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1보다 작아요. 1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1이 되진 않아요. 얘는 1보다 조금 작은 걸로 갈 겁니다. 1보다 작은 걸로. 자, 그래서 지금 얘는 1보다 조금 작구나. 그래서 얘는 알파가 1-로 가는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알파가 1-로. 자, 그러면 f라는 함수에서 1을 좌극한이기 때문에 어때요? 2보다 조금 작지만 우리는 그냥 수렴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2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언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냐? 나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t가 무한대로 가요. 결국 1로 가죠. 결국 1로 가니까 1이라고 써요. 근데 분자가 커요? 분모가 커요? 분모가 더 크죠? 알겠어. 괜찮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본다 그러면 어차피 얼마로 수렴해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똑같아요. 그냥 4로 수렴하겠죠? 4배니까 최고차계수 비만 놓고 본다면 4배니까 그럼 분자가 커요? 분모가 커요? 야, 이건 좀 고민되는데? 그쵸? 이건 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좀 고민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요 식을 갖다가 난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헷갈려. 그러면은 t를 마이너스 x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가겠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x는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f x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1이에요. 이러면 좀 보기 편하네요. 그렇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자, 그럼 이때 요 값은 한없이 4로 가는데 얘 4배한 게 4x 마이너스 4예요. 걔보다 5가 더 커요. 괜찮죠? 플러스 괜찮죠? 조금이라도 더 큽니다. 이걸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면 플러스구나. 그래서 얘는 4 플러스인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져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그랬어. 그래서 얘는 얼마? 결국 3으로 수렴합니다. 원래는 3보다 조금 작지만 3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답이 5가 됩니다. 괜찮죠? 참고로 지금 내가 이 13번을 스텝 2에다 넣었죠. 와, 3점짜리인데 스텝 2라고? 이 오답률이 엄청났어요. 이게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자이스토리 1등급 문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로.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자, 그러면은 미안, 너무 오래 떠들었지? 3시 2분까지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분까지만.